요즘처럼 국민의힘처럼 가처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뭐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당에 분열이 온다.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의 효과가 민주당까지 영향을 준 거죠. 저는 이게 장동혁 이펙트라고, 장동혁 이펙트인데. 지금 지지율도 좋고 지방선거 전망도 좋아서 민주당은 근데 때 아니게 대통령 사진 금지령 68%의 지지율을 자랑하는 대통령 사진을 왜 못 쓰게 하냐, 선거 운동에 못 쓰게 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거 과유불급이다. 굳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하루 만에 번복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어떤 계파 간의 견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뭐 자충수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까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면 후보들이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어떤 누가 찍은 사진을 썼을 때 도움이 될지, 또는 이 사진을 쓰면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쓰라고 해도 안 쓰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당이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그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없다 보니 후보들이 한동훈 대표랑 사진을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한동훈 영입 인재로 1호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랑 사진을 제가 선거에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당시 우리 후보들이 다 그랬을 텐데, 지금 그래도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이 아니고 정청래입니다라고 하는 분은 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사진 걸지 말고 정청래 대표 사진 걸어라. 약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뭔가 불편함,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들은 동물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누구와 찍은 사진을 활용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어쨌든 경선을 치르던 본선을 치르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걸 본인들이 다 잘 알아서 해요. 제가 방송하러 모 방송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지역구예요. 그 지역에 가면 정청래 대표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놓으신 후보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본인 지역구에서 필요하고 소구가 된다고 생각되면 하는 거예요. 그걸 당이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조승래 사무총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뭐 다른 뜻은 아니었다. 그냥 4년 전에 찍은 사진을 어제 찍은 것처럼 올리고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였다고 해명은 하더라고요. 왜곡하지 말라. 4년 전에 지지 발언이 있었던 걸 이번에 대통령이 지지 발언을 한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 또는 당무 개입에 했던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뭐지?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건 뭐 당이 조금 오판했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또 지금 논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지시사항이 또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뭔가 그립을 세게 쥐는 느낌이거든요. 줄줄이 이제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리 친명들의 반발을 이제 단속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당 내에서 가처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 거죠. 요즘처럼 국민의힘처럼 가처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당에 분열이 온다라는 걸 예방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당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번복하거나 또는 심사를 다시 하거나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선거구 중에서 몇 개나 되겠어요.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정말 노이즈 그 자체라면 민주당은 사실 지금 공천 때문에 파열음이 나오는 것 물론 일부 지역 단위에서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용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당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해봤는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문이 한 장이 딱 나오는 순간 당내에서 지금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것도 저는 약간 좀 과유불급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약간 긁어부스럼 같은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의 효과가 민주당까지 영향을 준 거죠. 저는 이게 장동혁 이펙트라고 장동혁 대표와 우리 공간이의 그 기상천외한 공천이 가처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청래 대표도 깜짝 놀란 거죠. 법원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조금 찝찝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처분 가면은 또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당도 지금 민주당 또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청래 대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과유불급이고 장동혁 대표가 이 가처분 인용으로 이제 리더십도 막 흔들리는 걸 본 정청래 대표가 많이 불안했던 게 아닌가. 이게 이 장동혁 이펙트가 여기까지 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공천 시끄러웠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 진짜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당은 참 그때 민주당이 친명행제 비명행사 할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저희 지역구도까지 괜찮았을 정도니까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수는 민주당도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다. 한번 기다려보면 아직 6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기다려보면 그 정청래 대표가 공문 보낸 거 왜 보냈냐를 생각해보면 한 가지 어쨌든 걸리는 게 있잖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죠. 이게 물론 제명 처분에 대한 거라서 경선 결과에 대한 건 아니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경선에 참여를 못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는 김관영 지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전 국민이 CCTV를 통해서 김관영 지사께서 대리비를 나눠주는 부분들을 목도했고 본인이 또 징계위에 출석해서 윤리감찰단에 출석해서 본인이 했던 행위를 인정했고 우리 당의 당원당규상에 보면 긴급징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긴급하게 징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최고위를 소집해가지고 최고위에서 논의했는데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지방선거를 한 60여일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읍참마속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당의 입장은 또 당의 입장대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법적 구제 장치를 통해서 구제받겠다 하는 노력 그거는 그것대로 하실 수 있다. 다만 이것에 빗대서 경선 불복이다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하고는 좀 결이 너무 달라서 이걸 보냄으로써 마치 김관영 지사의 이 가처분 신청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일체화돼서 결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전재수 의원이나 강선우 전 의원이나 이런 다른 의원들과 너무 좀 차이가 나게 빛의 속도로 제명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도 좀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는 하지만 그냥 저희 당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장경태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재수 의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소고발만 하고 있는 정원호 시장의 그 출장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김관영 지사는 약간 보수 우파 쪽에 그 정치 이력이 좀 있어요. 바른미래당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이제 보수 우파 쪽에 약간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닌가. 김관영 지사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지켜주고 경선의 기회를 보장했을 때 국민의힘이 득달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봐라. 저렇게 돈까지 살포한 사람도 경선에 붙여주는 아주 부도덕한 집단이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할 게 뻔한데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녹취나 영상이 나온 다른 의원들 케이스에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김관영 의원을 보면서 김관영 지사를 보면서 김상욱 의원이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캠프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나온 거에서 무응답 모름을 빼고 후보들 간의 격차를 이제 다시 계산 100분율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굉장히 중재예요. 특히 그 허위사실 공표로서 공직선거법상 그게 왜 중재인지는 장해찬 씨가 최근에 그렇죠. 여론조사 왜곡 공표로 해서 벌금 150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장해찬 씨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자신이 그 5년 박탈형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 정원호 후보는 그보다 심하기 때문에 그 형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장해찬 씨는 그거라는 거죠. 이제 지지층 중에서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보도한 숫자를 인용했는데 지지층 중에 자신의 지지율이라는 요 부분을 너무 글자를 작게 쓴 거예요. 그게 왜곡 공표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기는 5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그 지지층 중에가 아니라 100분율로 환산했다. 그것도 글자가 작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가 언론사에서 제공한 숫자가 아니라 본인이 임의로 재추산해서 만든 숫자예요. 이게 언론사에서 장해찬 씨는 가져와서 썼는데 정원호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자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니까 이거는 자기만큼 처벌을 그 이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식의 그 SNS 글을 남겼거든요. 장해찬 씨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다투면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변호사 이상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건이 되면 그래요. 그 분야에서는 모든 걸 다 보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캠프에서 굳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지금 뭐 좀 그 어느 정도의 대세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됐다라고 캠프에서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캠프에서 뭐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놓고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장해찬 전 그 연구원 부원장의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장해찬 당시 후보는 여론조사상에서 3등이었어요. 다른 후보들이 자기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와 있는 지지층에 대해서만 가지고 본인이 1등이다라고 거기다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현저하게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3등의 후보가 내가 1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그 차이를 100분율로 환산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 기사들이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언론사에서도 100분율로 환산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기사로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사를 보고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당시 여론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문제 제기가 당시에 그 어느 쪽에서도 없었다.
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사안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너무나 정략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정원호 시장 쪽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논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한 일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대북 송금이 있었지만 도지사는 모른다. 그래서 한번 봤던 방어 논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새롭긴 하네요.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이런 환산을 해가지고 쓴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제기가 사실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박주민 캠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경쟁 후보가 느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순위가 바뀌진 않았어도 격차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박주민 캠프가 공정하지 못하고 왜곡이다라고 느껴서 문제 제기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피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